20g일 때 컵으로 덜어낸 소금의 양은 몇 그램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서 식을 보면 200g은 8% 마이너스 x, x는 덜어낸 양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이너스 x는 또 8%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덜어낸 양이니까 거기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기. 플러스 x, 그만큼 양인데 하지만 일반 그냥 물을 부은다고 했으니 당연히 농도가 없겠죠. 즉 0%라는 뜻입니다. 더하기 120g에 2%, 그랬더니 320g에 3%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식을 정리하자면 200 곱하기 100분의 8 마이너스 100분의 8x 플러스 120x 곱하기 100분의 2는 320 곱하기 100분의 3입니다. 식을 어떻게 그렇게 배울 수 있지? 왜냐면 먼저 200은 여기서 200g을 따온 것이고 농도를 8% 나타내면 즉 8%는 100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분의 8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한 식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인하여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하는 게 소금의 양이에요. 아니 여기서 덜어낸 양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하게 되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소금의 양은 즉 8%라는 뜻은 만약 100g에 8%라는 뜻은 즉 8g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200g이면 곱하기 100분의 8을 해주면 이게 올라가면서 1600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16g 즉 100, 2배니까 이것도 2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는 되고요.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농도요? 어떤 양에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어떤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요? 그게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농도요? 네.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즉 3%를 구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럼 소금물의 양 곱하기 지금 농도를 구하는 거죠. 네, 농도요. 됐어. 물 전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양 쓰세요. 줄여서 쓰든지. 분의 소금량입니다. 그러면 농도가 나와요. 네. 그럼 전체량이 100g일 때 소금의 양이 40g이라고 한다면 농도는 100분의 40이 되겠네요. 0.4% 농도가 만들어지겠네. 예? 100분의 40%. 어떻게 100분의 40이 40이 나옵니까? 이거 소수라는 게 아니니까 100분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40이란 1이 있을 때 1을 100이라고 할 때 그때 여기서 40은 즉 1이 100이면 40도 40이 되는 100분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수가 100분의 40이에요. 자연수가 되지 않죠. 아니, 1보다 작은 수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전체 양 분의 100 곱하기 소금량이요. 를 하면 된다. 그것도 같은 말이긴 한데 보통은 전체 양분의 소금의 양이 곱하기 100이 진행이겠죠.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금의 양을 구하려고 하면 전체 양 곱하기 농도요. 농도요. 전체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네, 그러합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거야. 네. 그냥 그럴 것 같아.
4대2라는 생각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해주세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그 식을 먼저 풀어주면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16이 나오고 마이너스 100분의 8x 플러스 풀어주면 2.4는 320 곱하기 10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00분의 8x는 9.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즉 100분의 8 마이너스 100분의 8x는 마이너스 8.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8x는 네 설명했죠. 그래서 x는 11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0분의 마이너스 100분의 8x에서 만약 x가 110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넣게 되면 마이너스 100분의 8800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 x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800 아니구나. x가 110이든 110이든 8800이래. 88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8.8이 돼서 x는 11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1차 식을 계산을 할 때, 문자식을 계산을 할 때 식에서 소수는 보통 자연수나 분수를 표현해서 계산을 하게 되지. 네. 굳이 분수의 값을 소수로 만들어서 다시 계산을 하지는 않지 거의. 그 식 그대로 두고요. 여기 있는 소수로 변환하지 말고 왼쪽에다가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식 정리해서 천천히 써보세요. 대분선이야 가분수야? 네. 약분에 가능한 건 약분한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겠지? 예? 약분, 우변이 지금 약분 가능하잖아. 뭐요? 우변. 다시 식 정리해서 내려오자 또. 내려오면 그거 하나도 못 꿀 수 있죠? 나 이거 계산하라고요? 응. 네. 집에 갔다 계속 파랗게 물들어. 그걸 하게 되면 옆에는 x가 어떻게 양수가 나오지? 네? 어떻게 x가 양수가 나오지? x가 어떻게 양수가 나오요? 이렇게 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거기부터요. 여기서 5분의 48
음수가 마이너스 5분의 44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양변에 얼마가 어떻게 됐길래 110이 나왔어요? 네? 양변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졌길래 x의 값이 110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즉 달라진 점은 여기서 같게 했을 때 x가 1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너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보통 좌변에 x의 개수가 있다면은 x의 개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x의 개수의 역수를 곱을 하겠죠. 여기요 곱하기 나누기 x의 개수가 뭐예요? x의 개수요? 그건 항인데. 그래. x2라면 x2 아니야. x제곱이야. x제곱은 그러니까 2개수죠. 개수가 2개. 아니에요. 개수가 1개? No. 뭐예요?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제곱이라고 하는 저 2라는 뭘까? 2는? 2요? 어. 이거는 상수? 아닌데. 그거 있었는데 이게 그 항이랑 같이 배웠던 건데. 항이랑 상수하면 기억하는데. 그 전에 먼저 나오죠. 거듭 제곱할 때 나옵니다. 기억나. 뭘까요? 지수예요. 맞아, 지수. 지수예요. 네, 기억할 수 있겠어. 지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8x는 마이너스 5분의 44에 양면에 똑같이 무엇이 어떻게 된 거야? 양면은 똑같이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곱하기 x를 없애는 소리야 지금? 그럼 어차피 x가 남는데? 지금은 x만 남기고 싶은 거니까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8을 해줘요. 똑같이 100분의 8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나면 110이 되죠. 이렇게 되면 x는 110이다 라는 게 나오죠. 양면에 똑같이 마이너스 100분의 8을 곱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은 좌변이 양수인 만분의 64가 되겠네요. 계산에 지옥에 빠진 듯한 느낌인데 양수니까 양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양수인 거 그럼 좌변이 만분의 64가 맞아요? 아니요? 근데 마이너스 100분의 8을 양변에 구분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마이너스가 계산하면 아니라 양수입니다. 그냥 108. 100분의 8을 곱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그냥 없앨 수 있는 방법은 100분의 8을 더해주는 거지. 응? 이걸 하게 되면 0이 남게 되고 이걸 하게 돼. 100분의 888이 나오는데.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설마. 뭔가 알 것 같아요. 뭔가 뭘까요? 여기에 안 보입니다. 곱하기 8분의 10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음수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렇죠. x의 개수를
수를 맞출 생각이 아니라 자료에 있는 x의 개수의 값을 영수에서 구분해서 x만 남겨놓은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산을 해야 돼. 네. 그래야 됐어요. 보세요. 풀 수 있을까요? 뭐를요? 7번. 글쎄요. 애매합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표 하나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행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한 다음에 열에 있는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한 것이 표 2번에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행은 가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로 행을 얘기하죠. 세로는 열이죠. 네. 가로에는 있는 이 숫자를 표 외곽에 있는 요 꺾은 괄호 안에 있는 수들을 곱을 한 다음에 열의 아래에 있는 꺾은 괄호에 있는 요 알파벳을 더해서 같은 위치에 적어주는 거야. A행, 라지 A행, 스몰 A열에 있는 요 수를 요 행의 끝에 있는 일정한 수를 곱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나온 수를 일정한 수를 다시 더하기를 하여 이 자리에 똑같은 수에 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를 만약 이거면 앉아요. 말로써 설명합니다. 10이 있으면 10 곱하기 3을 해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가지고 33이 된다. 네,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빈칸에 지금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에 있는 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각 행과 각 열에 지금 더해지고 있고 곱해지고 있는 수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미지수를 하나로 두고 값이 다 나와 있는 걸 이용을 하여 구해보도록 할 텐데 2번에 있는 이 열의 요 알파벳 2를 먼저 구하도록 할게. 그러면은 A행, 라지 A행, 스몰 A열에 있는 요 10이 33으로 변환이 되었고 일정한 수가 곱이 3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여 2는 10 곱하기 3 더하기 2가 한 게 33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2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33에다가 30을 빼게 되면 2는 3이 돼. 네. 자, 2가 3인 걸 구했어. 그럼 다음 거를 보도록 하자. 다음 거는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죠? 잠깐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1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곱해진 게 3이 나왔으므로 f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f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그래서 f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9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두 개 여기랑 이거를 지금 구했고요. 세 번째는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x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숫자 6이 1로 변환을 했어. 근데 우리가 f의 값을 알았지? 이 f의 값을 이용해가지고 6 곱하기 x 플러스 fn 값이 1이라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어. 근데 f가 마이너스 2이므로 이렇게 되겠지. 1이 그렇죠? 그래서 6x고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2가 될 거야. 이항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2가 돼서 3이 돼요. 그래서 x는 2분의 1이에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g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 마이너스 2가 3이 됐어요. x의 값은 주어져 있으니 양쪽에 g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g의 값 더하기 g의 값을 하게 되면 3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구하면은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상수 2하고 2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g의 값만 남겨놓으면은 3 마이너스 1이 2항을 해서 플러스 1이 되므로 g는 4가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y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y를 구하기 전에 여기 숫자 1번을 먼저 구해야 돼. 어디 갔냐? 요거를 먼저 구하도록 할 거야. 알파벳 2의 값도 알고 x의 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값을 먼저 구해야 해요. 근데 y 값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게 g의 값도 알고. 잠깐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네, 상관없네.
8이 됐고 y 값을 구했지? 네. 아니야 y 값이 아니라 g의 값을 구했잖아. 아니 됐어요. 그래서 1에다가 곱하기 y를 하고 더하기를 4를 하게 되면은 g의 값은 4가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8이 나온다는 거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y는 또 4가 돼.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2는 3, f는 2, 마이너스 2, x는 2분의 1, g는 4, y는 4가 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1, 2, 3, 4번을 구할 수가 있어. 네. 1번의 값은 여기 있어. 이게 5가 되었고 x와 2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1 곱하기 2분의 플러스 3은 5가 되고 1은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얘는 나누기 2분의 1인데 역수에서 곱하기 2가 되죠. 네. 이거 이해할 때 유리수가 지금 자연수가 되는 과정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이 실수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은 4가 나와요. 지금요? 5 마이너스 3 곱하기 2요? 그럼 6, 5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5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이게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맞아요. 잘했어. 잘 이해했어.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2번의 수가 30이 되었어요. y와 f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는 4 플러스 마이너스 2는 30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항을 하게 되면 더하기 2가 되고 곱하기 4는 나누기 4가 되므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2번엔 8이 나와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3번은 주어져 있는 수들을 다시 또 대입을 하게 되면 각각 16과 27이 나오게 됩니다. 네. 수학할 때는 미지수 하나를 갖고 있는 식을 이용을 하여 점차적으로 다른 수들을 순서대로 찾아가면 돼. 질문 없잖아? 네. 있어? 아니요, 없어요. 너무 길어질 거예요. 이 문제는 행 곱하기 일정한 수를 했을 때 하고 열 더하기 일정한 수를 한 수가 표 2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행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 A 캐피탈 A 행 있고 스몰 A 열이 있습니다. 그래, 스몰 A. 네. 만약 여기서 10이 있다면 10 곱하기 3 더하기 2를 한 수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을 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 곱하기 3 플러스 1을 하면 33이 되므로 그렇게 그 식을 대입해보면 2는 33 마이너스 30, 즉 2는 3이 됩니다. 그러면 F를 구해보겠습니다. F는 6 마이너스 3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우리 알 수 있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F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 식을 대입하게 된다면 F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9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F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입니다. X는 6을 이용하겠습니다. 즉 F까지 알았으니 6 곱하기 X는 6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 식을 대입하게 되면 6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G입니다. G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해서 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G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식을 대입해서 풀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G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G는 3 플러스 1, 즉 G는 4가 됩니다. 그리고 Y를 풀겠습니다. Y를 사용해서 1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Y 플러스 G는 4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Y는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1, 2, 3, 4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1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3을 하게 되면 5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은 5 마이너스 3 곱하기 2, 즉 2 곱하기 2인 4가 나오게 됩니다. 2번은 여기 있죠. 2번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는 30이 됩니다. 즉 30 플러스 2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2가 나옵니다. 2는 30 플러스 2 나누기 4입니다. 그렇게 되면 30 곱하기 4분의 1, 즉 약분을 하게 되면 8이 나옵니다. 그 식을 대입해서 3, 4번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나오게 되면 4, 8, 16, 27이 나옵니다. 그래요. 단순 계산 문제였어요. 네. 좀 길지만 그래도 다 조금 다르죠. 식을 그래서 이제 부호가 음수형수가 곱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역수를 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 익숙해지고 정확할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연습하는 마음으로 식 정리하세요. 그렇죠. 네. 계속 연습할 거야. 계속 얘기할 거고. 네. 이따가 8번 문제 보자. 동그라미 모양의 길이 있어요. 근데 P점하고 Q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랬을 때 P점은 한 바퀴를 도는데 30초가 걸리고 Q점은 한 바퀴를 도는데 70초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 두 점들이 한 번 만나고 처음 만난 후 두 번째 만났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P점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 때 30초가 걸린다고 하였으니 1초에는 3분의 1바퀴를 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P점도 같은 경우로 70분의 1바퀴를 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점이 처음 한 번 만났을 때 이후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경우는 Q점이 더 느리고 P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이동하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이동한 거리를 합을 하게 되면은 한 바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원 한 바퀴의 값을 1이라고 하였을 때 이동된 시간을 x초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얘는 초가 되겠네요. 시간이 아니라 초. 그래서 P점은 몇 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이용한 같은 시간대에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 똑같이 동일한 시간에 요만큼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합산한 게 1이 돼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30분의 x 플러스 70분의 x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양면은 똑같이 30과 70을 최소 공배수인 2100을 곱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는 70x, 여기는 30x, 그리고 우변은 2100이 돼요. 좌변을 합산하게 되면 100x가 되고 우변은 2100이 되므로 약분을 하게 되면 x는 21이 됩니다. 그래서 21초가 걸려요. P점과 A점이 있습니다. A점은 이게 아니야. Q예요. 이 스몰 A죠. Q. 그 Q는 한 바퀴를 도는데 70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P는 한 바퀴를 도는데 30초가 걸립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와 두 번째를 만났을 때의 시간을 합산하면 몇 초인지 합산? 아니요. 처음 만날 때부터 두 번째 만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P의 정답은 30분의 1바퀴입니다. 왜냐하면 P는 30초에 한 바퀴를 도므로 즉 30분의 1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가 1이라고 했을 때 P는 1초에 30분의 1을 갑니다. 그리고 Q는 70분의 1을 갑니다. 만약 한 바퀴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30분의 x 더하기 70분의 x는 1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여기서 만난다고 치면 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보면 한 바퀴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한 바퀴가
왜냐하면 x식이냐고요? 둘 다 똑같이 x가 분자예요. 똑같은 왜 x가 분자냐고요? 음.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 분자가 똑같으니까 30분의 1, 70분의 1 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30분의 x 플러스 70분의 x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서 x가 몇 초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몇 초를 걸리는지 구하기 때문에 지금 1인 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30분의 1을 가고 70분의 1 몇을 갔을 때 30분의 1, 70분의 1을 갔을 때 합산이 있잖아요. 그 합산이 1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 같아야 하죠. 30분의 x와 70분 그러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게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표점이 이동하는 시간과 피점이 이동하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네, 왜냐면 어차피 한다. 여기서 시청을 해서 둘 다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분자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됩니다. 만약 운동이 한 번에 되었을 때. 그러면 70x 더하기 30x를 하게 되면 2100이 됩니다. 왜냐하면 30 곱하기 70을 하게 되면 최소 공배수는 2100이 나오게 맞아. 최소 공배수인 2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 70x 더하기 30x는 2100 즉 100x는 2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2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1초